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책 쓰기의 대가는 언제 주어지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책 쓰기를 할 때요.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책을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책을 쓴 이후에 대가가 얼마나 주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으로 책을 쓰는 겁니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죠. 대가라는 것이. 그런데 이 대가라는 것이 조금 느리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가속도가 붙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대가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인생에서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져요. 하지만은 가속도가 붙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하고 이제 돈을 버는데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빨리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근데 빨리 부자 안 되잖아. 근데 부자가 되거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거든. 언제? 조금 있다가 돼. 그리고 한번 딱 되기 시작하면서 속도가 붙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겁니다. 책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책 쓰기도 책을 쓴 이후에 대가가 주어집니다. 근데 조금 빨리 주어질 수도 있고 느리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이제 속도가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대가가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가가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게 좀 더 빨리 주어질 수도 있어. 한 권 쓰고 바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여러 권 쓰고 주어질 수도 있고요. 등등의 차이는 있지만은 주어집니다. 근데 한 권 쓰고 주어지는 분들은요, 조금 이제 준비가 된 분들이죠. 준비가 된 분들이죠. 그러니까 왕관을 받을 준비가 조금 된 분들이죠. 어떤 분들이냐? SNS가 조금 준비가 된 분들이고, 동시에 그 분야에 대한 업력과 능력이 좀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그런 책을 썼을 때 바로 대가가 좀 주어질 수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분들은 그런 기반이 없는 분들, SNS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뭐 업력도 많이 없고 없는 분들이에요. 없는데 책을 좀 이제 쓰면서 파급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폭발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가야 되고 포기하지 말고 쭉쭉쭉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요, 대가를 바라고 책을 쓰기보다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좀 책을 쓰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음을 좀 비우고 책을 쓰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시간 자체가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대가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미 뭐 의사나 변호사가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뭐 있겠지만은 의사 변호사가 이제 가장 좀 달콤한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의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선망합니다. 의사가 되면은 좋겠다. 왜 좋겠냐? 멋있지, 멋있지, 돈 많이 벌지, 똑똑하다고 하지, 뭐 결혼 잘한다 하지,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 근데 막상 이제 의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뭐 돈 많이 벌지, 결혼 잘하지, 뭐 그 다음에 존경받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 별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미 그거는 한번 접했고 이미 자기한테 이제 당연한 게 됐단 말이야. 이미 뭐 어느 정도 올 1,000만 원 버는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뭐 간호사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고 이게 당연하단 말이지. 이것보다는 매일매일 이제 환자 수술하고 돌보고 그게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의 모든 것으로 다가오는 거죠. 집중을 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병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영업 못하면 이제 병원 망해가지고 이제 파산할 수도 있고 파산을 왜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의사 파산은 의외로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장비 사와가지고 병원 차렸는데 안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 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옆에도 의사 또 있잖아. 대학병원도 있고 허접하게 하는데 왜 가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을 얼마나 이제 모을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얼마나 잘할 건가, 그를 바탕으로 또 소문을 얼마나 또 낼 건가. 성형외과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또 광고 마케팅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면은 무료로 진단 다 해주지 않습니까? 주처비까지 내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일상이 되는 거지 뭐 존경받고 이런 것이 이제 아니지. 그래서
이게 지금 생활인으로서의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이제 일상생활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냥 그게 다지 그냥 뭐 밤늦게 퇴근하고 뭐 아침 일찍 일하고 이게 다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의사가 뭐 대가 때문에 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이제 그때는 이제 자기의 어떤 직업으로서 그 다음에 어떤 사명감으로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랑으로서 그렇게 일하는 마음이 사실 조금 더 크다고 봐요. 왜냐면은 뭐 돈 벌려고 막 뛰다니고 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대가보다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자기의 삶으로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뭐 돈이 많이 벌린다, 존경받는다 이런 기쁨보다는 이제 책임감,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게 훨씬 더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도 작가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번다, 존경받는다, 뭐가 된다, 이 강연을 하고 TV에 나가고 저도 이제 TV조선 나간 적도 있고 CTS 방송 나간 적도 있고 한겨레 신문 인터뷰한 적도 있고 유로저널 인터뷰한 적도 있고 뭐 등등으로 강연도 다니고 그랬던 것인데 그럼 스타가 된 거 아닌가? 신문에 내가 나오니까 좋은 거 아닌가? 존경받고 돈 많이 벌고 그거보다는요 사실은 이제 그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강의에서의 차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수강생들의 어떤 결과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이러한 고민과 압박감이 절대적이지 뭐 다른 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뭐 사실 고액 연봉자로서 저도 이제 뭐 서울 잠실에도 아파트도 있고 제주도에도 아파트도 있고 30대로서 이제 뭐 집도 이제 2채나 있고 차도 이제 3대나 있고 좀 이런데 대가의 어떤 달콤함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강생분들을 좀 이렇게 더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분이 최고의 책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어떤 고민 이런 거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지금도 저는 얼마 전도 그랬지만 뭐 밤샘도 하고 막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대가를 얻으니까 즐겁고 행복하다. 쓰니까 좋다. 이게 아니고 그러한 어떤 사명감, 책임감, 무게감 이게 너무 큰 거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가 아예 안 받으면 또 안 되지. 안 받으면 생활 안 되니까 대가는 받아야 뭐 밥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대가는 받지만은 기본적으로 대가에 대한 어떤 즐거움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뭐다?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마음을 좀 비우고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뭐 쾌락, 즐거움 이런 거 좀 버리고 책임감, 의무감, 성실함 이런 걸로 지금 나가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쓰기에 대한 대가를 상상했을 때 좀 달콤하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결국에는 열심히 하는데 안 주어진다 있을 수가 없지.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지금 좀 마음을 좀 비워야 돼요. 늦게 좀 시간 걸릴 거니까. 그리고 막상 그게 오면 기쁘다고.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고 한 달에 1억 벌면 기쁜데 이게 되면 이제 이게 익숙해져. 그냥 이게 나는 그냥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다. 그냥 익숙해지고 이게 그냥 잊혀져 버려요. 그냥 이게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돼 버린다니까. 인간에게 산소라는 게 너무 귀하잖아. 산소 없으면 죽잖아. 근데 호흡하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 그냥 누가 뭐 오늘 숨 쉬면서 산소가 있어서 너무 막 행복하다, 눈물이 난다, 뭐 설레고 황홀하다 뭐 이런 사람 없잖아. 맞잖아. 월 몇 천만 원 벌고 월 1억 벌고 이게 익숙해진 거거든. 이게 이제 월급으로서 이게 익숙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익숙해진 상황에서 이걸로 이제 쾌감 느끼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야. 이것보다는 수강생들이 더 잘 되고 성공해 나가고 그래가지고 나는 일부러 연락 좀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강생들이 저한테 막 연락 골아프기 때문에. 왜냐면 수강 너무 많기 때문에요. 수강생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책 나온 것만 지금 200 몇십 권 계약됐는데 매일 밥 먹자 해봐봐. 밥 먹겠냐고. 1년 365일 중에서 200명이 밥 먹자 해봐봐. 밥 먹겠냐고. 못 먹잖아요. 이게 연락 계속 오면 골아프다고. 이게 지금 연락을 해서 내 말이 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유튜브 이런 거 보잖아. 보면은 이제 이분이 잘 나가는 게 뜬단 말이야. 뭐 이분 광고가 뜨기도 하고, 그다음 이분이 뭐 신문에 나온 것도 보고 이러면 내가 굉장히 기쁘지. 난 멀리서 이렇게 박수 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기쁨인데, 그럴 때 굉장히 황홀함을 느낀다고. 내가 대가보다는 내가 뭐 돈 벌고 이런 거보다는 수강생이 막 잘 되고 막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황홀함을 느낀다고. 사명감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또 뭡니까? 사람이 좋아가지고 내가 막
무료로 더 봐드리고 이런 분들이 내가 많다고. 내가 내 스스로는 굉장히 그 덕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돈 안 받고 서울에 이 얄짤없는 이 서울에서 내가 돈 안 받고 인정적으로 내가 막 해준 거잖아, 공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잘 돼가지고 막 승승장구할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이게 책 쓰기를 못해가지고 막 이거 막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내가 딱 문제를 해결해줬을 때,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이 막 확 피었을 때, 그 얼굴을 볼 때, 그때 바로 그때 100억 딱 소리 지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 느낌이라고. 한 방에 막 한 100억 정도 번 느낌이라고. 내가 그런 강력한 쾌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돈을 벌고 이런 이게 아니고 진짜 이게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고 순수한 마음으로 책을 쓰고 독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하시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고, 그렇게 안 되면 또 성공이 안 될 수도 있어. 왜? 원래 장사는, 위대한 장사는 주판을 던지고 장사를 해야 되거든. 주판을 튀겨서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볼 것인지를 계산하는 사람이 장사꾼이 안 돼. 장사하려면 주판을 던지고 오로지 고객을 위해서 모든 걸 줘야 돼. 내가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 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때로 손해볼 수 있어. 나는 그 사람에게 신용을 지킨 거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감동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추천하게 되고 소문나게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니까 버리고 가야 됩니다. 대가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볼 거야. 이 뭐 갑자기 뭐 부자 되어 있네, 이런 걸 느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도 내가 생각해 봤어. 어느 순간 내가 부자 되어 있네, 이런 걸 내가 느낀다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일 안 해도 평생 일 안 해도 되거든.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돈이 평생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부자가 됐네. 어느 순간 내 차가 석 대네. 어느 순간 내 아파트가 두 개나 있네. 근데 저는 대출도 하나도 없어요. 어느 순간 이 부자가 돼 있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유레카가 온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온다. 내가 부자 돼 있다. 이런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가라는 것은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오직 독자 만족, 오직 내 옆에 있는 사람 만족, 이거에 올인해라. 지금 당장 대가 맞아 좋다.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되고 있을 때는요, 진짜 순수하게 책을 썼지 인쇄가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거든. 생활은 했지만. 그래서 아침에 이제 헬스하고 10시, 제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10시부터 한 1시까지 운동 3시간 동안 빡시게 하고,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10km 뛰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몸 좀 만든 다음에 운동 좀 한 다음에 카페 밥 먹고 그다음 카페 가가지고 이제 책을 쓰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그 집에 가가지고 또 책 보고 또 책 쓰고, 그러고 또 자고 아침 또 운동하고. 그러니까 운동하고 책 쓰고 책 보고 그 루틴 돌아가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는 사색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한 거지.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에 기여를 하는 그런 책을 쓰겠다. 기여하는 책을 쓰겠다. 언젠가 나는 결국에는 저 흙이 될 것이다. 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류에 도움되는 걸 주고 먼지가 될 것이다. 예.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선생님이나 저나 결국에는 먼지가 된단 말이야. 먼지가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를 결국 이제 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서울대 그 기부 많이 하시는 이수영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이제 돈을 기부하고 가는 거지. 결국에는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 전부 다.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도 책을 썼고,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가만히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자기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달리고는 있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주위의 사람에 대한 헌신, 봉사, 희생, 사랑, 배려, 이런 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 이게 인생 본질인 것 같다. 책 쓰기의 본질이기도 하고, 이 본질로서 성공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지. 왜?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면 내가 성공하는 거거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성공을 위해 뛰어가지만은 그 성공을 감싸고 있는 본질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주판을 던지고 돈을 던지고 대가를 던지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 봉사, 희생, 배려,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거죠. 그래야 우리가 결국에는 리더가 되는 거지. 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더 오히려 숙이고 이래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가는 결국 주어진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사랑은 결국 이루어진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사랑 안 하고 자꾸 계산기를 돌리니까 안 되는 거다. 주판 던져라. 던지고 가라 이거야. 그럼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내가 느낀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